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또다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또 세찬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7시 기준 레이더 화면 보시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경북 영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호우특보 현황 보시면 현재 경북 영주와 봉화에는 호우경보가, 그 외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오늘도 강한 비가 예상돼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9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28도까지 기온 오르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맑아지며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나눠주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내년도 신청이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등급 간 격차를 더 벌려서 최고 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144억 원 이상을 지원받게 돼 사활을 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단 4개 지자체,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최고 등급을 받은 의성군은 2년 연속 최고 등급에 도전합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보기 힘든 성장산업, 세포 배양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사업안을 1순위로 잡았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닌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전입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도 제출했습니다. 노인 인구 44%, 전국 최고 고령 지역의 특성을 역으로 활용해 기금 지원의 절실함을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적으로 해갖고는 그렇게 효과를 많이 얻는 것을 저희들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제일 취약한 분야, 주거나 의료나 보육원 이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10년간 끌고 갈 계획으로. 청송군 역시 인구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결을 1순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산소 카페 청송에 걸맞게 업무와 휴양을 하는 워케이션에다 치유도 가능한 치유형 가족 워케이션 사업으로 생활 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산소 테라피 단지, 치유 재활센터, 치유형 워케이션 주거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평가를 좋게 받아서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신청이 마감돼 전국 인구소멸 지역 89곳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평가 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배분 금액은 편차를 더 벌려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고 등급 4개 지자체는 24억이 늘어난 144억 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광역기금, 경북도의 경우 이미 배정된 484억 원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가장 낮은 최저 등급 비율은 50%로 높여 89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최저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현장 실사와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쯤 지자체별로 등급과 배분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경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낙관적인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의 6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8로 2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으로 웃돌았고 전국 평균 100.7보다도 높습니다. 주택가격 전망과 현재 생활 형편, 향후 경기 전망 등도 전달보다 올랐고 물가 수준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은 떨어졌습니다. 최근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 인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시술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상북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IT 서비스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난임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가장 압박하는 요소는 불확실성입니다. 첫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평균 30% 정도. 하지만 시술이 계속 실패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임신 가능성은 10%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결국 시술 초기의 성공률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시술 병원 선택부터 시술 전후 난임 부부의 몸 상태와 환경 등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국하고 캐나다는 돈을 쏘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이 처음 진단받았냐, 아니면은 뭐 나이 몇 살이냐. 그래서 다 옵션이 있어서 관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병원에 대한 평가까지 하도록 원스톱으로 다. 경상북도가 난임 시술 전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난임 케어 서비스 개발에 나섭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관련 사업비 5억여 원을 지원받은 경상북도는 디지털 헬스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난임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에게는 임상 데이터를, 환자에게는 인공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배아 개수나 착상 성공률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공해 시험관 시술비 부담을 줄이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부분들까지 수집이 가능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난임 시술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개인 건강관리 모델까지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각 단계에 맞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한다는 게 생태계 조성이라고.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 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바뀌면서 소득 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원 횟수는 여전히 최대 9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생아 중에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출생아가 5.1%였고요.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7.12%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좀 더 우리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그 난임 회차를 연장한다든지 한다면 우리 출생아 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난 2021년 국내 출생아 수는 26만여 명.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 진단자 수도 26만여 명이었습니다. 난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선제적인 지원이 저출산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전격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데다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어 당초 6월 말로 예정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광 분야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군위는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고도 관광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어왔고 대구는 국내 여행지로서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군위 편입은 양쪽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주목받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기차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36년에 지어진 화분역은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낭만과 정취에 관광객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본역이랑 여기 옆에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거기도 옛날 분위기여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고전역하고 좋으네요. 제가 알던 지나가던 곳하고는 전혀 다르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군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 유사 관련 명소와 문화재도 곳곳에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팔공산을 품고 있고 민간 수목원인 사유원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 방문 빅데이터를 보면 식당과 카페, 골프장에 더 많이 몰립니다. 군위만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군위 군민들도 대구 편입에 따른 군위군 발전 방향에 대해 38.2%가 관광 휴양 중심, 17.8%가 생태 환경 중심의 발전을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육성 산업으로도 관광 서비스 산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과 놀거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역시 동성로와 서문시장 등의 관광이 국한되는 등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여행 방문지 점유율에서도 1.8%에 그쳤습니다. 군위 편입은 군위가 가진 관광 자원과 대구가 구축한 교통, 숙박시설을 연계해 머물 수 있는 관광이 확대될 기회로 주목받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대구 시티투어버스가 군위로 확대돼 운행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고 이런 발전을 위해 앞으로 대구시와 협의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위 편입을 계기로 두 지역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한계를 보완하며 내륙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광 분야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 2만 5천 톤 규모의 염수 리튬 2단계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염수 리튬을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해 2차 전지 양극재용 소재로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생산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2028년까지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서 연간 1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일터는 물론이고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공기업인 코레일이 장애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직원을 본인 의사에 반해 양육이 어려운 지역으로 발령해 논란입니다. 코레일 측은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나마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이 신청한 고충 상담이 끝나기도 전에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동대구역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장애가 있는 13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 사망 후 엄마마저 없어질까 불안에 시달리는 아이 때문에 김 씨는 대구 이외 지역 근무가 어려워 회사 측과 구두로 협의해 타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미뤄왔습니다.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 씨는 현 근무지에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 지난 22일 코레일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상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 26일 김 씨를 7월 1일자로 경산역에 발령냈습니다. 출근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당장 아이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집에서 지금 나오는 것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래 되면 우리 아이 학교를 그때 등교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장애를 있는 미성년 자녀를 케어하는 한국의 여성 근로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레일 노동조합은 당장 전보시켜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며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6월 29일 날에 발령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측은 다른 직원과 형평성 때문에 김 씨 사정만 봐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순환보직이 원칙으로 해당 직원이 동대구역에서 6년 6개월 근무해 순환 1순위여서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했다면서 직원을 배려해 동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산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고 보통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어떠한지, 이 두 가지를 비교 형량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에 따라서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김 씨에 대한 고충 처리위원회는 7월 4일 열릴 예정이며 김 씨는 위원회 개최 후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도내 급식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급식실 근무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 검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력과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검진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 소견자에 대한 추가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여름철 수상레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여름철 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면허와 음주 운항 등 레저 위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와 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레저 활동지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또 세찬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7시 기준 레이더 화면 보시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현재 우리 지역 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경북 영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호우특보 현황 보시면 현재 경북 영주와 봉화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북동산지를 비롯해 그 외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오늘도 강한 비가 예상돼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9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최고 28도까지 오르지만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고령도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고령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3도, 김천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8도, 김천 2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3도, 영주 2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영주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맑아지며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